네, 잠금 해제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2,500 아래에서 마감을 지었었는데요. 간밤에 또 미국의 CPI가 시장 예상에 거의 부합하게 나오면서 오늘 국내 시장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 정도 오름폭 나타내면서 2,51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더 강하죠. 1% 이상 올라가면서 83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종목에 대해서 머님을 통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랑은 다르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등등의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도 어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소폭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 좀 쉬어가는 종목이 많았는데 오늘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다시 올라가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등의 종목들 오름세 나타냅니다. 반면에 LNF는 오늘도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좀 쉬었던 헬스케어나 금융 쪽도 다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가 또 신고가를 썼죠.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1% 이상 올라가고 있고 일부 종목들 자동차 부품 쪽에서 상승불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1%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건설이나 기계 쪽에도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조선기자재도 강한 모습 나타내고 철강이나 통신, 우주항공, 국방 등등의 종목들까지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개장 특징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장 특징주는 CS-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또 4%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온 이유를 본다면 이 IRA 효과를 좀 받아가면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일단 CS-윈드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 시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조금 늘렸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상승의 이유가 증권사들의 평가도 있지만 실적 자체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실적에 방점을 찍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은 최근에 오른 게 없다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강세를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보조금인데 보조금을 고려해 보면 이게 과연 좋나? 싶을 정도로 조금 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관련돼서 이익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거보다 마진율은 좀 더 잘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CS-윈드를 말씀드렸을 때 포인트는 작년에도 일단 수주가 계속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수익성이 담보되는 실적이 아니었고 올해는 베스타스나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가 올라오면서 나타난 수주의 전반적인 추이가 실적을 담보하면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담보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베스타스 말고도 미국에서 GE 같은 기업들이 추가 수주를 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주가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격적인 목표가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바로 이제 6월 1일 정도에 있을 미국의 그 부채 한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공화당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계속 보조금을 해주냐라는 그런 논란 때문에 재정 한도를 원래 민주당 정부가 생각한 만큼 늘릴 수 없다면 가장 먼저 보조금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종들이 바로 이런 업종들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반등은 즐기시되 그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개장 특징주로 CS-윈드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성우하이텍인데요. 앞서 저희 섹터에서도 확인해 봤듯이 오늘 자동차 쪽에서 기아가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사실 다른 자동차 부품주는 못 가는 쪽도 많아요. 한온시스템도 그렇고 만도 같은 경우에도 좀 부진하긴 하지만 아진산업이라던가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들 강합니다. 오늘 성우하이텍이 7% 가까이 또 급등하면서 지금 또 거의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자동차 쪽에 있어서는 전통의 자동차 부품들의
전기차 모멘텀이 더해진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래서 뭐 다른 이슈가 있는 뭐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뭐 화신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성화이텍, SL, 뭐 이 시간에 다루기도 했던 SL 같은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것은 지금 현대기아차가 어찌되었든 굉장히 잘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재고가 좀 쌓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하반기에 과연 잘 팔릴 것이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이제부터 점검해 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차가 출하가 잘 되고 있고 수출량이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계속 늘고 있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차익 실현에 고민을 해야 되느냐? YOY로 수출 모멘텀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지금은 YOY로 봤을 때 뭐 몇십 %씩 수출량이 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YOY로 봤을 때 작년 하반기부터는 괜찮았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이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플랫으로 가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뭐 당연히 그건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모멘텀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경우에는 주가의 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상승을 즐기자. 다만 이 수출 지표 쪽에서의 뭔가 둔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비중 증가, 비중 증대 보유 관점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차익 실현,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주와 함께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도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일단은 상승을 좀 즐기고 앞으로 또 지표가 확인이 되는 걸 보면서 적절하게 차익 실현하자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다시 또 이제 반등의 시동을 걸면서 이게 예전의 명성을 찾기까지는 앞으로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어제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 배경이 바로 깜짝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역대 최대 실적 여기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일단 실적이 잘 나온 배경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PC 게임도 좋았고 펍지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또 두각을 드러냈고요. 거기다가 마케팅 비용이나 뭐 수수료 같은 여러 부분에서 비용을 또 절감했더라고요. 네, 일단 뭐 중국 이슈하고 펍지가 컸죠. 중국 쪽에서도 뭐 이렇게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중국 쪽도 선전했고요. 그래서 일단 여전히 매출은 다른 게임 없이 한 가지 게임으로 이 정도 내고 있다라는 것도 뭐 대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 포인트는 뭐 이익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매출이었습니다. 지금 이 어렵다는 상황에서 한 가지 게임만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냈다? 네. 그러면 이런 대형사들은 어느 정도의 장악력을 가지고 이미 6년이 지난 게임을 가지고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서프라이즈였던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3월 한 20, 정확하게 제 날짜는 기억 안 나요. 3월 말쯤에 한번 살펴보면서 3월 30일이었어요. 네, 뭐 지금보다 네. 더 나빠질 게 있나? 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주가는 반등을 했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는 달성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지금 이 좋아진 실적이 계속될 수 있느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가 지금부터는 더 관건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에서 한 번에 뭔가 신호탄을 쏘아줬고 이제 거기서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는 추후에 나올 2분기 실적도 있을 거고요. 모멘텀 등등이 될 텐데 우선 3월 30일에 크래프톤 저희 시간에 얘기해 주셨고 목표 주가 1차였던 20만 원은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 궁금한데요.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2분기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이후에도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게임주에게 있어서 신작이 정말 중요한데 일단 올해는 신작 모멘텀이 좀 부재하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신작은 없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비용 통제로 나타난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배틀그라운드의 전체적인 매출 추이 지금 모바일 쪽에서보다는 PC 쪽에서의 강세, 그 또 PC 쪽에서의 가장 큰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일단 뭐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나타날 수 있느냐? 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구간이고요. 그렇다면 2분기 이후부터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관건은 이미 뉴스가 한번 나오긴 했지만 인도 쪽에서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거냐. 그동안 인도와 관련된 악재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힘들어지기도 했었는데 인도와 관련돼서는 좀 더 긍정적인 뉴스가 정말로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2분기부터 이 종목에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은 실적, 뭐 추가적인 신작이 없고 그 다음에 비용 통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인도 쪽에서 뭔가 강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미리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현재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 사실이고 놀라운 실적을 보인 것도 사실이나 과연 정말로 긍정적인 2분기 흐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선 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추가 모멘텀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뉴스로 종합해 봤을 때는 아마도 인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인도 쪽에서 의미 있는 어떤 반전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작의 모멘텀 자체가 올해는 없습니다. 2024년에는 24개 정도의 신작 파이프라인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다른 모멘텀이 필요할 텐데 바로 인도에서의 서비스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3월 말에 제시해 주셨던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달성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업사이드가 필요한 부분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보통 우리가 대형 게임사들의 평균 PER 수준을 아무리 못 잡아도 한 20배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느냐, PER 네. 관점에서요. 그래서 PB 관점에서도 뭐 매력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은 PE 관점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쪽에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이제 막 반등을 시작했고 올해 추정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막 20배가 달성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EPS가 10,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느냐. 1분기 실적을 봤더니 비용 통제를 통해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실적은 계속 나오더라. 실적 방어를 잘 하더라라는 게 검증이 됐죠.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평균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대형사들의 평균 보통 지금 PER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전체적으로 피어 그룹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2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좀 더 열어둘 수 있겠다. 왜 평균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인도 이슈가 나오든 아니면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이 종목의 그 이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증권사들 쪽에서는 뭐 25만 원, 뭐 그 이상의 뭐 주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인도 이슈가 뭐 크게 터져서 뭐 서비스 재개가 된다는 그런 뉴스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평균치 정도까지는 좀 더 높여볼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 주가를 PER 뭐 22배인 그 정도 수준까지 상향하고요. 만약에 2분기에도 실적이 추정치보다 더 올라가는 상향을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2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아니라 전체 대형 게임사들의 평균 PER 수준인 22배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지난번에 추정했던 것보다 10% 정도의 업사이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게임주, 대형주들을 봤을 때 그 대비해서 크래프톤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은 목표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22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다른 증권사 리포트 보면 20만 원 중반부터 후반까지 다양하게 목표 주가 밴드가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보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많이 궁금하죠. LG화학인데요. 최근의 조정이 과연 기회가 될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역시 1분기 성적표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학 쪽은 여전히 업황이 더디기만 한데 배터리나 양극재 쪽에서 그래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원래 뭐 화학주였다가 예전부터 이제 배터리 소재, 첨단 소재 이런 쪽도 꾸준히 해왔는데 뭐 실적 자체를 지금 한번 좀 살펴보시면 일단 뭐 실적 자체도 괜찮았죠. 그래서 실적 자체에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것, 바로 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실적을 한번 보시죠. 저 밑에 가장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뭐냐면 화학 부분 실적입니다. 네. 만약에 화학 부분 실적이 따라줬다면 지금의 실적의 위치가 어딜까요?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레벨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 석유화학이 거의 뭐 제로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방금 언급해 주셨던 첨단 소재와 배터리 부분 쪽에서 폭발적인 어떤 상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배터리 쪽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네. 계신 내용이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의견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되는 실적 핵심 포인트는 과연 석유화학은 언제 돌 수 있느냐. 저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하면서 뭐 3분기, 4분기엔 점점 그 폭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추이로 가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도 짚어주셨지만 결국 문제는 좀 본업이 될 텐데요. 이 석유화학 부분은 도대체 언제 좀 돌아설까요? 네, 지금 시작해서 기대하고 있는 건 중국의 경기를 이제 돌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부양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뭐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NCC 스프레드가 과연 아주 탄력적으로 개선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상품별로 봤을 때 뭐 LG화학이 주로 생산해내고 있는 뭐 ABS라든지 LDPE라든지 그 뭐 가성소다나 뭐 PVC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탄력적으로 돌긴 어렵고 그나마 이제 중국 쪽에 내수 전환율이 낮은 뭐 PVC 정도가 그나마 조금 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PVC 쪽에서도 비중이 높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이 최근에 여러 제품들에 대한 내수 전환율을 끌어올리면서 우리나라 제품들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상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예전만큼 확대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게 만약에 좋아진다면 지금 주가가 너무 싸 보인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배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계속 좋아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러면 석유화학만 터닝된다면 지금도 주가가 너무 싸 보인다. 다른 종목군들도 좋은 종목이 많이 있지만 이 종목은 거기에 밸류도 싸다라는 어떤 메리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월 달에도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그 어떤 소재 종목보다 가장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에서 보고 계시고요. 특히 지금 석유화학 쪽이 아무리 더디다라고 해도 석유화학, 순수화학 업체보다는 이쪽은 배터리라는 또 하나의 차별화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좀 저렴하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조정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정확한 타겟을 우리가 뭐 논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뭐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준비된 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PR이 아니고 EV 에비타입니다. EV 에비타로 봤을 때 다른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NF에 비해서 너무 낮지 않나요? 네. 물론 이게 화학 쪽의 비중이 있고 화학 쪽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저렇게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종목군들 PR로 계산하기가 좀 버거워서 EV 에비타로 지금 최근에 실적 추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 낮죠.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를 할인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0조 내에 불과한데 그것도 너무 싸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네. 2차전지 전체가 망가지는 상황이 아닌 이상에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쪽이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밸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LG화학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밸류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의 성장이 좀 더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순수 소재 업체들만큼 올라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만약에 2차전지 쪽에 여전히 관심이 있고 전혀 이제 이쪽에 포트폴리오가 없는데 신규 편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높은 종목군들은 당연히 좋으니까 저렇게 높긴 하겠지만 오른 주가에 대한 부담도 있고 향후 실적 추이라든지 뭔가 전망이 조금만 바뀌어도 크게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LG화학은 그런 변동성이 적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LG화학을 탑픽으로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1월 달에 이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는 아마 한 뭐 75만 원, 네, 뭐 그 정도를 맞아요.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올랐다가 지금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올려서 뭐 1년 기준으로 한 90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네.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나 긍정적인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목표 주가는 1년 정도로 잡고 90만 원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